외국 여행, 해외여행 편하게 가기 위해서 만들자고 하는 공항이 아닙니다. 동구가 물류 허브가 돼서 남북 경제권 전체가 살아나서 또는 동남권의 관문으로서의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뜻을 모아서 법안을 제출을 했고요. 화물 처리 능력도 김해 신공항에 비해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집 KNN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02년에 김해 돛대산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했고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 이후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시간이 소요된 끝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물론 특별법 통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집 파워토크 자리하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병진 부산광역시장 권한대행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부터 서로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애 많이 쓰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만 하셨고요. 최인호 의원께서는 금요일 그날 본회의장에 계셨는데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물론 저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또 제가 한 표의 찬성표를 던질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고요. 다 어려운 고비마다 고비를 이기도록 힘을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요. 개인적으로는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님 등 회장단의 건의를 받고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가덕신공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에 당시 제가 건교부 장관이셨던 이용섭 장관과 부산상공회의소 당시 회장단과 연결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조사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를 하게끔 그 모티브를 제가 제공했던 측면이 있고요. 2012년 이후의 과정이에요. 2006년도에. 2006년도.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15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이제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더 감개무량했고, 특히 이제 작년 추석 이후에 실제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되는 방향으로 정부도 바뀌었고 국회 분위기도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낙연 당대표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심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확정을 지었지만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님께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도록 지시하도록 제가 제일 먼저 건의드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예전 일들도 이렇게 쭉 생각이 나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셨군요. 네, 아주 기뻤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일들이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이병진 대행께서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디서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청에 저희 이제 신공항 추진 본부 직원들, 고시한 직원들과 같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예상은 했겠지만은 통과 당시에 또 소회는 감회는 또 다르셨죠? 네, 제가 시에 이제 실무 팀장을 할 때 그때가 이제 기획팀장이었는데 해상공항 관련되는 그걸 한 이틀 밤을 새우고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신다 해서 그 보고서를 만드는 데 이틀 밤을 새우고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옛날 기억들이 좀 생생하게 좀 나는 그런 장. 각 분야에서 애를 많이 쓰셨고 그래서 더더욱 값진 결실, 힘들게 노력해서 만들어낸 결실이기 때문에 말로 다 이루 형용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양재성 회장께서는 이러셨을 것 같습니다. 예. 됐다 해냈다 이런 된다 그 잘 된다는 패러다임을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 발표가 되는 순간에 국회의 생방송을 네. 부산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봤습니다. 예. 이제 그때는 뭐 상공회의소 상공들 다 모였습니까? 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서 핵심 임원들 뭐 예. 아까 뭐 신정택 회장님 말씀했는데 뭐 신정택 회장님, 강병중 회장님 많은 상공인들이 오시고 또 박인호 대표를 비롯해서 또 예. 조정희 대표 시민단체에서도 와서 어허. 정말 만세를 부르고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아, 다들 모습을- 같이 계셨네요? 예, 다들 같이 있으면 어깨 동무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20년의 세월이 진짜 부산 시민 또 상공인 특히 뭐 최인호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특히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이거 초질관 되게 이렇게 성공을 시킨 것은 예. 결국 부산 시민의 꿈을 이뤘고 우리 부산 시민 모두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참 결점을 찍었다. 예. 참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부울경 시도민이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지만 부산 시민 그간 여러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번처럼 똘똘 뭉쳤던 적이 있을까 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뭐 TV를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찬반 토론도 네. 꽤 격렬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우리 당에서는 진성준 의원님이 국토위 소속이거든요. 찬성 토론을 해주셨고 또 국민의힘의 부산의 박수영 의원님이 또 찬성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야가 이제 찬성으로 예. 나선 반면에 대구 칠순의 각상도 의원님은 반대. 예. 또 다른 당 야당도 이제 일부 반대를 했는데 예. 심상정 의원님께서 반대를 네,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환경 문제가 있다 하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지만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들은 아까 양재성 회장님도 상공회의소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허영도 현 회장님도 늘 우리 이낙연 대표님과 소통을 하면서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힘을 많이 불어주셨습니다. 상공인들의 승리다라고 할 정도로 부산 상공회의소 등 예. 우리 그 상위 회원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다 말씀을 드리고 어제 하루 내내 저희 당은 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통과되기 전에도 우리 부산 의원님들은 다른 지역 의원님들에게 축하받기 바빴고 예. 또 저희들 또 걱정하는 의원님들은 혹시나 또 본회의장에서 일이 생길까 싶어서 다지고 김태년 원내대표님은 한 표 한 표 점검 다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전체는 다 분위기가 다 좋았습니다만 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대구 경북의 출신 의원님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예.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단단하게 정부를 또 견인해 나가고 또 정부가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점검 동료해 나가야 되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통과가 되기 전까지 참 우여곡절도 많고 뭐 뒤집고 뒤집히는 반전들이 있었잖아요. 예. 순간순간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이제 긴박했던 순간 또는 우리가 힘을 발휘했어야 됐던 순간들이 저희 당이 이제 특별법을 발의할 당시에 저희 당 국회의원이 몇 명이 발의를 하느냐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보통 보면 10명 이상이면 법이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부울경의 국회의원들이 최대한으로 한번 우리 당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도록 해보자 해서 처음에 목표가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명까지 되겠나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뛰어서 136명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만 발의를 하게 했죠. 그러니까 전부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도 176명 중에서 135명이 했으니까 거의 80% 이상이 예. 이제 동의를 했는데 우리 당도 놀랐지만 특히 야당이 136명이니까 14명만 못해버리면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당 힘만으로도 이제 단독으로 예. 통과된다. 우리 당 안에서도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은 좀 반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136명이나 해버리니까 다른 당 야당들도 아 이건 법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구나 예. 하는 그런 상황 인식을 심어주게 됐고 특히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 대거 이제 그 발의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을 만드는 압도적인 이것이 표심 결국- 때문에 전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네, 그런 이렇게 또 상황을 보시는 건가요? 만들었던 게 사실은 가장 긴박한 예. 순간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또 부울경 지역민 모두가 아까도 힘을 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는 분들,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공항 추진단에서 직접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추진단에 지금 저 공무원분들이 몇 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20명 정도. 20여 예. 명 정도가 예. 쭉 매달려 있는 사업인데 그간 그 공무원들 많이 독려하신다고 전 권한대행께서도 애를 쓰셨고 또 예. 권한대행께서 새로 오셔가지고도 계속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긴장감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잘해내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공무원들과 한 25년 정도 같이 생활을 했는데 예. 실제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이제 우수하고 나름 열정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이 신공항의 문제는 이제 2002년 우리 도시 기본 계획 때 이미 신공항의 필요성을 갖다 시에 제기한 적이 있고요. 예. 결국은 발단이 된 거는 2002년 도태산 그게 사고로 이게 발단이 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 2016년에 예. 2011년과 16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에 이제 판단이 있었는데 예. 뭐 그 판단이란 게 사실 우리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예. 그것이었기 결이 좀 때문에, 달랐죠, 예, 달라서 많이. 예. 이제 우리 시민들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정부 용역에 대해서 시가 뛰어다니고 설득을 하고 예.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우리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고요. 예. 아무래도 2012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 여기 각계각층의 지도자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참 노고가 많이 컸다. 예. 뭐 보시면 아시지만은 뭐 한 번은 또 삭발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시민들의 결의를 좀 보여주시기도 했고 예. 또 여러모로 위기 때마다 이렇게 시민들의 뜻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 그 이번에 특히 이제 국회에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심사 때도 이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또 지역의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거듭 지역 상공에도 애 많이 쓰셨고요. 또 환영의 메시지도 내보냈는데 양 회장님 어떤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그 현주소를 봐야 됩니다. 사실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 수도이기도 하지만 또 동북아의 또 관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구촌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부울경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 더 나아가서는 뭐 전라남도 이런까지 전부 다 이게 어떤 그 가덕도 공항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10년, 20년 이렇게 미래를 봤을 때는 정말 그 어떤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어떤 희망이고 예. 또 정말 그 동북아에서도 지금 뭐 상해, 홍콩, 싱가포르 요즘 뭐 중국의 셴첸, 닝보 이런 것들 포트들이 아주 뭐 약진을 하지만은 예. 정말 그 홍콩, 상해, 싱가포르 못지 않는 어떤 동북아의 중심항 또 지구촌 전체로 봐서도 부산항이 이제 그 관문 역할을 공항만 하는 게 아니고 공항 때문에 지금 뭐 부산신항이라든지 부산항이 오히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다. 저는 예. 그런 정말로 희망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1975년도 해운항공에 발을 들여놨는데
현재 제가 만 46년, 47년째 일을 하면서 아마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하여튼 더 만들어 놓은 거는 역사적으로 아주 진짜 참 의미 있고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발전이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말씀도 제대로 이렇게 좀 감정에 올라오셔가지고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까이서 뵙기에는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이 가덕 신공항이 무한한 그 잠재적 가능성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시작, 불가역적인 그런 선택을 우리는 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 내용부터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이번에 통과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 뭡니까? 네. 우선 이제 김해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시킬 수 있도록 폐기시킨 거죠? 폐기시키는 조항을 부칙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이제 넣었죠. 사실은 이 가덕 신공항이 꼭 돼야 됩니다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또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는, 또 통과가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 아마 2, 3년은 기본이고 많으면 4, 5년 이상으로까지 우리 이병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까지도 걸릴 수도 있는, 그럼 또 중간에 정권이 바꿔버리면은 또 어떤 또 정책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이런 유동적인 사항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이제 조항을 넣음으로써 사실상 가덕 신공항이 이제 현실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임기 하에 기본 계획에 착수해서 2024년경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 특별법으로서 그러게 이제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법에 따라서 상당 기간 축소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반기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특별법 내용은 정부 추진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게 국토부뿐만 아니고 기재부, 해양부, 그다음에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이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게 이제 협업이 되고 그래야 시간도 빨리 되고. 국토부 산하기구는 아니네요. 그건 아마 총리실 산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총리께서 추진 단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정부의 추진단을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법 내용을 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원안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활주로 길이라든가 규모 면에서의 뭐 변화는 없습니까? 그대로 갑니까? 이제 애초부터 시가 원했고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원한 거는 이 활주로 길이가 3.5km 이상은 돼야 된다. 현재 인천공항을 보면은 4.7km짜리 두 번에 4km짜리를 하나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건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아무리 비행기가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 많아지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항공 화물이 움직여야 되고 이때 최대 중량을 버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최소한 3.5km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만든 안이 3.5k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법이 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기구가 이제 일단은 신공항 건립 추진단으로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게 이제 국토부 산하에 일단 들어갈 것 같고 조금 더 이게 탄력을 받으려면은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총리 산하로 좀 넣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상당히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로 가는 게 조금 저하가 돼가지고요. 하도 마음고생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 기존에 여야의 합의로 발의된 가덕도 특별법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 타당성 조사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보통 예타라고 하죠. 그리고 실시 설계 이 세 가지를 모두 면제받는
걸 가지고 목표를 했는데 한때 이제 소위를 거치면서 이 세 가지 이 조항이 삭제되기까지도 했었고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습니다. 결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만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아쉬움이 좀 있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부산시에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예.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까지도 면제하자 이런 주장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 이병재 실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시장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 설계는 가덕 신공항이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예. 그리고 이후에 하자 보수 때문에 이 예산이 더 들어가서 계속 그것이 부담이 주지 않으려기 위해서라도 기본 계획 자체는 탄탄하게 돼야 됩니다. 예. 그것은 가덕 신공항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면제의 논의 이전에 예. 그것 자체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그건 당연히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고 예. 이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예. 다만 불필요한 행정 절차 때문에 네. 기본 계획 자체가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정부의 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당내에 가덕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야 될 핵심 사안이 아니겠는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실시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예. 2024년 착공에 반드시 걸림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다 정부나 저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 지금 2030 엑스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완공되는 것이 부산시 목표인데 엑스포 유치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엑스포가 2030년 예. 이제 개최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203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부산에서 개최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덕 신공항을 만들 때 2019년 적어도 9월까지는 정도 완공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시운전을 하면서 개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29년이죠. 예, 2029년입니다. 예. 예.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앞에 절차들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한 가지 빠진 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재 김해 신공항이 일단 그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걸 이번에 제6차 공항개발 그 종합계획에다가 이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예. 김해 신공항을 빼내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집어넣어서 예.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야 되고요. 사전 타당성 조사도 통상 1년이 걸립니다. 예. 이것도 이제 한 6개월 정도로 단축을 시키자. 예.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ADPI라는 곳에서 만든 기초적인 자료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 예. 이제 여기에 통상 걸리는 게 짧게 해봐야 1년 한 반, 예. 18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면제를 받음으로 해서 기간을 줄일 수가 있고요. 예. 고급 기간만 합쳐도 2년이 넘, 2, 그렇습니다. 3년이 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요 기본 계획입니다. 예. 이 기본 계획이 돼줘야 그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설계를 하면서 바로 시공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패스트 트랙을 예. 발봄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제 2029년 뭐 9월 늦어도 29년 말까지는 예. 이제 준공을 시켜서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는 예. 뭐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해외 그 공항 사례를 보면 뭐 창의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나 일본 주보공항, 간사이 공항 등이 대부분 4년 5개월에서 한 6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그거를 감안을 할 때 충분히 그 가능하다. 단지 하나는 정부가 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 의지만 있다면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의지가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물론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시행에 옮기기 위해서 설계와 시공을 같이 추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법안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패스트트랙에서 네, 추진이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뭐 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담았고요. 예. 문제는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을 예. 동시에 할 수 있는 행정부의 의지를 예. 계속 독려하고 점검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채워주고 예. 또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면 예산을 예. 국회에서 확보해주고 이런 여건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 외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전문적인 부처 또 전문가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깊숙이 개입하면은 예. 공항 자체가 또 아주 부실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제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 예, 이제 예.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빨리 하도록 그러나 제대로 하도록 하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가 실시 설계들을 다 하고 나서 최소한 늦어도 2024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예. 착공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뭐 여러 가지 부가적 시너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물류 측면에서도 숨통이 좀 트이게 될 전망입니다. 기존 김해공항 확장 안에서는 물류공항이라는 내용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예. 회장님께서는 이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실 것 같은데.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물류 부분에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아마 올 겁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물동량이 2019년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는데 그 통계적으로 한 92만 TEU를 했고요. 그 중에서 그 환적 화물 말하자면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다시 부산항에서 제2의 외국으로 보내는 게 1,155만 9천여 TEU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환적 비율이 55.2%입니다. 예. 이 화물들이 공항이 없기 때문에 공항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배에서 배, C에서 C로 환적이 되지만 예. 가덕도 공항이 매머드가 되면은 결국 물류의 핵심은 뭡니까? 시간과 비용이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시간과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고 최적의 운송이 된다면은 1,155만 9천 TU 55.2%가 예. 상당 부분 에어로 운송할 수 있는 정말 그 어떤 그 소중한 예. 물동량입니다. 이런 물동량이 사실은 홍콩, 상해, 싱가포르로 이동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은 그 작년 한 해 그 물동량 처리가 우리보다 약 1,700만 TEU를 했습니다. 약 3,700만 TEU를 했는데 예. 이 중에서 전체 물동량의 우리는 그 55.2%지만 85%가 환적 화물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항공 화물을 보면은 그 약 216만 4천 톤을 했는데 네. 전체 물동량의 49%가 배로 들어와서 에어로 나간 물동량입니다. 예. 부산이라고 해서 싱가포르처럼 이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예. 예. 그런 면에서 이런 거는 막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뭐 한 50년 가까이 이 해운 항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기업은 하나 미래의 꿈을 먹고 살고 또 미래의 희망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라고 본다면은 미래의 싱가포르보다는 훨씬 지정학적으로 부산항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가려면은 마지막 기항지가 부산입니다. 예. 또 반대로 미국에서 이 대륙을 건너와서 동남아 지역의 첫 기항지가 부산입니다. 예. 그럼 결과적으로 CN 에어가 일어나는 기점이 싱가포르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유럽으로 가는 거의 마지막 관문 항구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49%가 있습니다. 예. 부산이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그 싱가포르에서 49%, 환정화물이 85% 이런 정도는 쉽게 부산항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유럽도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첫 기항, 첫 출발지고 네. 이런 의미에서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정말 그 동북아의 관문이 아니라 지구촌의 관문이기 때문에 예. 이건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부가 뭐 50년, 뭐 100년, 1000년을 이렇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예. 만드는 획기적일 겁니다. 아마 부산이 가덕도를 아마 만든다면 제일 긴장하는 부분이 예. 아마 뭐 홍콩, 상해, 싱가포르 뭐 이런 지역이 아닐까. 아마 그런
그걸 충분히 감을 잡으시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최인호 의원님도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이렇게 큰일을 하시지만은 만들어내시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정학적으로는 한반도가 축복받은 나라다. 이런 면에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이야기를 예를 드렸습니다만 싱가포르 정말 못지않은 예. 물류 복합 거점이 바로 우리 부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쭉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류 트라이포트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공항, 신공항, 또 신항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육상에서는 철도 이 부분인데 트라이포트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도 부산시에서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라이포트, 그러니까 복합적인 물류 체계가 만들어져야만이 이제 우리 부산이 동북아의 이 물류 시장, 새로운 물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 위상에 오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 CN에어뿐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이제 철도 계획이나 예. 이제 도시, 도로교통 네. 이 부분에 기존의 사업과 또 새롭게 공항이 이제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 광역 교통망들을 다시금 전개를 예. 해야 됩니다.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그게 연결될 수 있도록 네, 접근성을 그렇습니다. 높이는 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부전역으로 오셨어요? 부산역 아니고? 네네. 예, 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 네, 부전역은 이제 방금 이병진 우리 시장 권한 대행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 가덕 신공항은 인천공항에 이어서 우리나라 제2의 관문 공항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남뿐만 아니고 남북권, 예, 호남까지도 포함하는 남북권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관문 공항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합적인 수송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 철도망 또는 강력 교통망 계획을 제대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더 가속화를 시켜야 되겠죠. 부전역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경전선의 출발점이 부전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제 종점이 광주, 목포까지 이어지는데 이 강주, 호남이 갖고 있는 특히 남해안의 관광 자원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부산 공항, 가덕도 공항에 와서 부산, 경남 이쪽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은 남해안, 일부 서해안까지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외국 관광객들이. 예. 그러려면 국내에서의 우리 남북권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이용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광역교통망은 필수적인데 이런 경전선을 지금 한 70% 정도가 돼 있습니다만 구간마다 예, 지금 그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쪽도 있고요. 그 차질 없이 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예. 의미에서 또 가신 거고 그와 아울러서 대구에서 가덕도까지, 울산에서 가덕도까지 예, 이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기존에 또 계획들이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 안에도 예. 대구에서 KTX가 김해 공항까지 오도록 만드는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만 연장하면은 가덕도로 오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해내야 되고 특히 이제 부산에서 가덕도까지 가는 수송 체계, 대중교통 체계. 예를 들면 해운대에서 사상까지 대심도 터널이라든지 또 가덕선이라고 했지만 지하철 5호선이 현재 지금 사상에서 하단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단에서 녹산까지니까 앞으로 이제 가덕까지 이어져야 되겠죠. 예. 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데 가덕도까지 가는 지하철 5호선을 29년까지는 반드시 완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공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께서는 지난달에 이제 부산에 오셔서 부산에서 가덕도 가는 지하철 시대도 중요하지만 또 가덕도를 거쳐서 창원, 경남, 도청까지 지하철을 이어지게 하자. 이 근거는 재작년 연말에 국토부에서 광역 철도망 계획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덕도에서 진해 웅동까지 예, 지하철이 이어지도록 하는 계획을 이미 비전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좀 더 추가해서 이왕 할 바에야 풀모산을 간통하면 정거장 한 6개 정도만 추가하면 창원, 경남, 도청까지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가덕도로 가는데도 경남 분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할 수 있지만 이제 창원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창원까지 출퇴근도 지하철 시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류 비용이 싸질 뿐만 아니고 시간도 단축이 되죠. 그러면
이것이 주는 그 시공간적인 압축적인 가까움, 밀착 예.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부산 경남 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메가시티의 인프라적인 기반들도 이것으로서 상당히 조성할 수 있다 예. 하는 측면에서 그런 강력교통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가덕신공항이 되면 이제 하늘길은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항만은 이미 부산 신항이 지금 또 2단계까지 있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남은 것은 이제 철도인데 철도는 아까 우리 양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이 그 유라시아 횡단 철도의 기종착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가덕 신공항과 맞물릴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맞아. 그러면 앞으로 남북 철도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면 결국은 가덕도 일원에 예. 녹산 그 국가공단 배후부지 한 17만 평에 예. 철도 기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기종착지로서 역할을 할 철도 기지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는 또 별도로 해야 준비해야 될 때다. 그래야 이 트라이포트로서 예 부산을 두바이 못지않는 트라이포트의 해양 복합 물류 중심 기지로서 예 발돋움할 수 있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저래 부산시에서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님. 네. 예. 코로나 이후를 지금 정부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뉴딜 사업, 한국판 뉴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지역 뉴딜이거든요. 그러면은 지자체마다 이제 뉴딜 선점을 하기 위한 경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미. 이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뉴딜 사업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대로 일단 물류에 대한 부분은 방금 이제 우리 양 회장님, 최 의원님 다 말씀을 하셨고 예. 일단 하늘길이 열린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 하늘길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도 자본도 오가기 편하고 네. 사람도 상품도 오가기 편합니다. 예. 또 기업들이 이제 이런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이제 유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예. 그런 첨단 소재 이런 기업도 그렇고 물류의 또 첨단 기업들도 이쪽으로 또 배후 단지 쪽으로 예. 올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뭐 금융 중심지 또 국제 관광 도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우리가 미래지향하는 목표점들이 보다 더 용이해진다. 우리 예. 국제적인 금융기구 또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되는 이 사람과 이런 그 인프라들 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구축을 함으로써 이 부산은 지난해 국제관광도시 국가 첫 지정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좀 더 용이하게 빨리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금융 중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금융 도시에 예. 버금가는 예. 정도의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한 분 한 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맺은 말 듣겠습니다. 이제 국회 특별법 통과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걱정이 되는 게 국토부가 여러 가지 딴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또 그 왜 28조 원 신공항 건설에 필요하다 이런 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경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최인호 의원님이 좀 네. 전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국토부 뭐 이렇게 좀 계속 둬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는데 뭐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뭐 걱정을 해야 될 뭐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는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법을 만든 이유, 가덕신공항 추진 특별법을 만든 이유는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대통령에서부터 일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또 국회에 이르기까지 다 법을 지켜야죠. 그런 측면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행정 절차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국토부는 집행하겠다라고 천명한 바가 있고 예.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또 부산에 내려오셨을 때 국토부 장관에게 법을 잘 지키고 특히 국토부가 이행을 제대로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고 장관이 따르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밑에 있는 관성적으로 예. 가덕 신공항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공무원들도 반드시 따라올 것으로 봐집니다. 예. 특히 그 28조 그 부분은 전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검토되지 않았던 예. 김해 군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해서 할주로 3개를 만드는 원래 한 번을 만드는데 할주로 3번을 만드는 그런 거짓 보고서를 가지고 예. 일부 그 대구 경북 국민의힘 소속 예.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 것이 알려져서 이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내에 가덕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당대표께서 직접 특위위원장을 맡으시고 정부가 차질 없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 점검 독려할 예정이고 저도 그 특위의 간사를 맡아서 열심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석 대변인이시니까요. 책임감 좀 있으시겠죠. 예. 자, 대구 경북의 반대 여론 저희가 좀 그래도 포옹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론 다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저희가 반대 여론도 포용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하면서 예. 아마 대구 경북의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역 갈등 부분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 상호간에 좀 이해 폭을 좀 넓힐 수 있도록 갈등 관리를 좀 예. 보다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 보는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예. 문제가 아닌가. 예. 이 지방민의 아픔에 대해서 제대로 느껴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측면이 좀 더 저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아마 지속적으로 이 수도권 쪽에도 네. 좀 홍보를 통해서 예. 또 자료를 제공을 통해서 좀 설득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 일리 있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양 회장님 마지막 발언으로 어떻게 이 동남아 도시와의 물류 경쟁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좀 선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 뭐 특히 최인호 국회의원님께서 뭐 상시하게 법적으로 딱 쐐기를 박아서 어느 누구도 다시 뭐 거스를 수 없는 예. 확정된 스케줄에 대해서 오늘 뭐 진짜 더 기분이 아주 좋고 예. 또 120% 신뢰가 가는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님께서도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까지도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가덕도 신공항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확정이다. 네. 정말 우리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펴낸 거나 또 경부 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보다도 예. 오히려 신공항은 먼 훗날의 역사가 가장 위대한 사업을 우리 세대에 결정을 하고 만들었다는 그 평가가 예. 저는 반드시 정말 최고의 평가를 예. 받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뭐 간단하게 한 말씀 더 예. 주시죠. 다시 한번 부산 시민께 감사드리면서 예, 예. 이번에 상공계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시민단체에서도 고생하셨고 또 정치권의 여야 힘을 다 합해서 해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꿋꿋하게 예. 실력을 잘 발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께 감사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처음과 끝은 훈훈한 덕담으로 하신 걸로 예, 고맙습니다. 자, 특집 파워토크 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의 의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분명 그간의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과제도 있습니다. 그 과제를 하나하나 또 풀어가는데 세 분의 역할 크리라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덕 신공항이 첫 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저희 KNN
또 분명히 의미 있는 힘을 보탰다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 가덕 신공항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지역 언론도 관찰하고 감독하는 역할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특집 파워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